쌤 이거 본문 아니 아니잖아요. 둘이 지호랑 은소. 쌤 이거 본문 아니잖아요. 본문이야. 자 이제 다 됐어. 아니, 우리 그거 시간 밖에 다 부른다. 아니 저희 축하드립니다. 물론 구독자는 3명밖에 안 됐죠. 제가 구독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결석한 애들이 구독한다. 다들 다 내셨나요? 자 답을 불러보겠습니다. 문이 다르. 다 왔나? 다 온 거 같아. 아니다. 우리 유현준이 안 왔지만 닫아주세요. 정답을 부르겠습니다. 자, 정답 부릅니다. 자, 정답 부릅니다. 자, 직보 수업을 녹화할 일은 없잖아. 나의 녹화의 마지막에. 하하하. 녹화하는 거 너무 싫었어. 벌써 들어오게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녹화하게 만들어. 아가들아 1번, 2번 틀린 사람이 연속해서 1번, 2번을 틀린 애가 2명이나 있다는 걸 현재 채점한 애 중에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100만 번 양보해서 1번은 그래 틀릴 수도 있다. 2번 틀리는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어떤 마인드냐? 2번을 틀리는 건. 이런 생각이 들어. 자, 1번의 답은 2번. 2번, 3번. 저 이번 안 틀렸는데. 김재훈도 틀렸어. 김재훈 1번 뭔가 하나쯤만 틀렸어. 틀렸네. 니네 둘은 연속해서 틀렸다니까? 저 이번 안 틀렸는데요. 2번 너 틀렸던데? 저 이번 3번인데. 그래? 여기는 틀렸나? 이따 답지 마. 자, 1번에 2, 2번에 3, 3번 4, 4번 2, 5번 1, 6번 4, 7번 4, 8번 2, 9번 5, 10번 5, 11번 4, 12번 4, 13번 5, 14번 3, 15번 3, 16번 4, 17번 4, 18번 4, 19번 2, 20번 2, 21번 3, 22번 3, 23번 4, 24번 1, 25번 4, 26번 4, 27번 5, 28번 2, 29번 3, 30번 4, 31번 3, 32번 5, 31번 3, 32번 5, 33번 2, 34번 2, 35번 4. 자, 서술형은 다 아시겠지만 1번은 뭐 인간의 때문에 그랬다. 뭐 이제 현중이의 시체도 지켜주고 싶은 뭐 동료의, 전우의, 인간의 뭐 이런 것들 또는 자신에게 엄습해온 죽음의 공포를 떨쳐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2번은 권총으로 자결했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겠냐. 현중이가 안 죽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 쓰시면 되고 3번은 재미 때는 현중이 자신을 포함한 나약한 인간들, 개인들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4번은 현중이의 공포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이 밀려왔을 거고 그로 인해 뭐 도망가야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을 수도 있대요. 그게 쇳구멍으로 나타났을 테니까. 자, 그런 거 쓰시면 제가 읽고 채점을 하겠습니다. 응? 그러네. 어디 약재 혹시 안쓴 것 같아? 근데 뭐 설마 모르겠으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답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늘 얘기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오면 잘 들어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비교하는 게 나올 때는 A, B를 동시에 다 비교하겠다는 건방진 생각을 버리고 하나씩 비교해서 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될 기호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X와 동그라미 세모를 정확히 써야 돼. 야야야야 떠들지 마. 이제 마지막인데 직보 전 마지막. 자, 직보 날 딱 소부하면 나랑 소부할 일 없잖아. 마지막이라 할 말이 많다 진짜. 전지호야 너를 구원하고 떠나야 되는데. 야 진짜 이번에 구원 좀 하자.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하나를 비교하거나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면 한꺼번에 다 하지 말고 하나씩 해야 돼. 그리고 하나씩 할 때 내가 더 잘 아는 걸 갖고 기준을 잡아서 시작하시면 되고, 할 때 너희들이 X와 세모와 동그라미를 이용해야 돼. 확실히 아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X 치는 거고, 확실히 맞는 건 동그라미 치면 돼. 근데 애매할 땐 세모를 꼭 쳐야 돼.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비교해야 되는 수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X를 걸 거 그고, 낳는 아이, 지금 보면 이제 A와 B가 있으면 우리가 B를 갖고 문제를 풀 거 아니야? B를 가지고 뭐 X, 남았어, 모르겠어. 그 다음에 뭐 X 이렇게 해줬다. 그럼 이 세 개를 갖고 비교해 보셔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거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기호를 하면서 해야 돼. 세모를 꼭 사용해야 돼. 안 그러고 X를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X 쳐버리면 끝장날 수도 있어. X라고 쳐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확실히 아닌 근거를 갖고 있을 때 X를 치고, 맞으면 5인데 애매하면 다 세모 치고 넘어가야 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 그래야 다시 볼 때 우리가 이제 하나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A가 0 안 걸릴 때가 있잖아. 그럼 내가 뭔가 다시 봐야 될 수 있거든, B를. 그럴 때 세모를 다시 보셔야 되는 거니까 이 수능 푸실 때도 마찬가지고 X, 동그라미, 세모를 반드시 사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같이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씩 뜯어서 해결하시는 게 수능도 좋아요.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건 A와 B는 모두 내면 심리 묘사가 있고, 이걸 통해서 왜 얘가 이런 행동을 했는가, 왜 이렇게 윤직원한테 다시 저기 싹슨 뭐 이런 걸 말을 하잖아. 그런 행위를 하게 된 이유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B 부분에서도 B 부분 보시면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뻔하는 그 행위, 이 행위를 왜 하게 됐는지, 뭐 이제 너 너무 분하고 또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심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같은 경우에는 A는 맞는 설명이지만 B는 모두 타인의 모습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시선이면, 서술자가 아니고 이건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등장인물의 시선이 아니라 서술자의 시선이잖아.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등장인물 말도 안 되는 거야. 자, 근데 물론 이제 A는 두 사람이 등장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B는 절대 말도 안 되지. 왜냐면 윤직원 영감밖에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1번은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 쓰신 분들 잘 들어봐. B를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윤직원 영감 얘기만 나오는데, 이걸 뭐 윤창식이가 본 시선이나 윤종수가 본 시선이 아니잖아. 은소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장인물의 시선이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1번은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래서 이제 1번은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3번 같은 경우도 B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인물의 행동은 나와 있지만 성품이 나와 있지는 않다. 성품 때문에 X입니다. 자, 4번은 A가 X고요. 5번도 A가 X입니다. 뭐 이제 B는 현재와 과거의 대비를 통해 앞에 보면 예전의 화적대들 거, 그 다음 현재의 그 사회주의 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해 줬다. 이건 대비라고 볼 수 있고, 인물이 겪는 갈등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때 갈등 상황은 내적 갈등이 있어야만 갈등이 아니라, 내적 갈등이 뭐와 뭐가 서로 갈등해야만 갈등이 아니라 괴로우면 갈등이라고 본다고 그랬어. 애가 괴롭고 힘들다. 그럼 이걸 갈등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에선 B는 맞다고 처리해 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인데 2번을 틀리시는 건 좀 인간적으로 안 된다. 야, 언제 윤준사가 종학이가 친 정보를, 종학이가 언제 정보를 쳤냐? 친구가 쳤지. 그리고 종학이 친구가 뭐 조선까지 왔습니까? 일본에 있다가? 그래서 친구가 정보를 쳤고, 그 정보를 이제 윤주사가 들고 온 거잖아. 너 어떻게 3번을 안 고를 수가 있냐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직도 이게 구분이 안 돼? 안 되면 보고 풀든가. 보고 풀지도 않고 2번 있다가 틀린 분들은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2학년 기말고사의 문학시험은, 야, 솔직히 실력이야. 내가 내신 공부를 얼마나 더 많이 했냐, 뭐 이런 거 별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말을 늘 여러 번 경험해 봤는데 그냥 지들 능력껏 봅니다. 능력껏.
근데 이때 방어하고 들어갈 건 뭐냐면 본문 내용을 얼마나 내가 잘 알고 들어가느냐. 왜냐 본문 내용을 잘 알면 알수록 외부 작품을 읽을 시간이 생기는 거야. 그지? 그래서 본문 숙지를 잘하고 가야 되는데 2번을 틀려? 이거는 앞에 안 가고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근데 지금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공부도 많이 안 했지만 나 얘들 이번 시험에 좀 잘 보고 싶다. 그럼 본문 숙지를 해. 본문을 읽으라고. 뭐 선생님이 뭐 이런 거 고민 안 해도 돼. 솔직히 지금 편집자전 논편이 논란인데 이따가 4번 문제도 있지만 그때도 얘기하겠지만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전 논평은 거의 같은 유사한 어론을 요즘 쓰고 있으니까 이게 넓어. 내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넓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기에 따라 이건 기다 아니다가 되게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되겠어? 얘가 기냐 아니냐는 되게 유연하게 받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른 게 답의 원인이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부분은 너무 폭이 넓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 이건 아니지 않나? 이게 되게 많아. 그럼 이걸 갖고 문제를 답을 결정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해 주셔야 돼서 본문 숙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2번 틀린 놈들은 이따가 명단을 공개하고 자 3번은 뭐 거의 안 틀리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다음 4번을 틀린 분들이 좀 간혹 계신데 이게 아마 서술자의 개입 때문에 그래. 서술자의 논평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자 4번 문제 봐봐. 정답은 2번이었잖아. 여기는 우리 교과서 본문은 아니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야 있느냐고 이건 본문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인력거꾼이 정말 이 나의 고객에게 이런 말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단어적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대놓고 돈 주셔야 돼. MG가 아니거든 이분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고객이 고객한테 이렇게 대놓고 돈 주셔야죠 이런 말 당당히 못하. 그러니까 다 얼마냐라고 말했을 때 말했으면 좋았을 걸. 얘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알아서 주세요. 뭐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랬더니 알아서 안 줄게 이러고 간 거잖아. 지금 유력고 우리 윤직원이. 그랬을 때 이제 얘가 뭐라고 말은 해야 되는데 어디 모험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할 수는 없어서 그랬다라고 얘기한 거여서 이건 단어적 의미가 아니라 인력거꾼의 내면이었죠. 근데 이제 애들이 3번을 고른 이유는 서술자의 논평이냐 아니냐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서술자의 논평은 좀 유연하다라는 걸 꼭 머릿속에 넣어주고 100% 아닌 것들만 아니면 뭐 행동 묘사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만 아니면 우리가 유연하게 서술자의 논평을 받아주실 필요가 있어요. 워낙 이게 범주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그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치셨냐고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또 선생님 그러셨다고 그러시는데 내가 애들한테 받은 필기에는 일단 뭐 이런 언급은 없긴 했거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언급을 했든 안 했든 어느 부분들을 갖고 만약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는 뭐 대화라든가 객관적 묘사 있잖아. 그런 것만 아니면 유연하게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다른 선지를 뒤져봐야 돼. 또 다른 틀린 게 있나 없나 이렇게 파악하시면서 푸시면 좋겠어요. 자, 3, 4, 5번 선지가 다 괜찮습니다. 3, 4, 5 선지를 잘 봐주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틀린 문제가 5번, 6번, 7번에 거기는 없겠죠? 9번까지? 혹시 9번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9번이요. 9번이요? 자, 9번을 몇 번 하셨는지? 1번이요. 1번. 반영론적 세계관이라는 건 시대를 반영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이 반영은 표현론적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그러죠. 그래서 그 반영이 있기 때문에 이 반영 논의를 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알지?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내재적 관점이 있고 외재적 관점이 있는데 외재적 관점 중에 세 개잖아. 작가를 표현하는 표현론적 관점, 시대를 반영하는 반영론적 관점, 그다음에 독자가 수용하는 그 수용론적 또는 효용론적 관점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치사하게 반영이라는 단어를 쓴 거지. 근데 난 여기 그림이 어떤 보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이었던 것 같긴 한데 내 파일에도 없고 저기 누구지? 저기 서울시 교육청에는 요 연도권 아예 사라졌고 각종을 다 뒤져봐도 이 그림은 다 사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영론적 관점이었는데 이게 작가의 세계관을 반영한다는 건 작가의 세계관을 표현한다라고 보는 거여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시대를 반영하는 것만 반영론적 관점이야. 현실의 시대가 어떻게 작품에 잘 나타났는가 이걸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근데 반영론이라는 것은 시대를 하는 걸 우리가 통념화되는 개념어니까 그거는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면 되나요? 3번 쓰신 분 혹시 없나요? 3번? 3번 없어? 그럼 그냥 넘어갈게. 3번 없지?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15번까지 해서 질문하실 거 15번? 15번 하면 되나요? 15번. 자, 15번이 이제 이게 우리 교과서는 아니고 그냥 시에서 답이 나온 거였어. 그지? 1번, 2번은 뭐 이제 볼 수 있다고 하면 3번이 이 표현에 숨겨진 의미는 이 시가 우리가 반어법일 때 자주 나오는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가 반어가 많으니까 지금. 그 누구지? 난소고에 반어가 있고 원고지에도 반어가 있으니까 이 시는 반어가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냥 상행을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 시는 좀 논조가 다 반어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러이러할 때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너라는 아이가 갑자기 성찰적 인간, 이런 인간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뭐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럼 성찰하는 너 아니야. 너는 어떻게 살아야 돼? 오징어나 씹고 파트나 치고 그런 낯익은 얼굴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단어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그냥 주간지나 보고 TV나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맨날 나오던 거 듣기 힘든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게 반어였던 거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우리 작품엔 이번에 반어가 더 많아요. 자, 15번까지 괜찮아?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 다음은 비밀증명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 우리가 그 아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뱀이랑 새구멍 나오는 부분이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선생님이 외부 작품 내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내실 가능성은 있어요. 외부 작품이 이게 원고지 아니 이 작품 전체에서 뭔가 내신다면 여기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 여기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16, 17, 18, 19 없어? 16, 17, 18, 19 괜찮아? 19번까지. 자, 그 다음 이제 또 비밀증명 나오는 건데 여기도 없으실 것 같긴 한데 22번까지 없지. 자, 그러면 25번까지도 없어야 해. 자, 근데 여기 24번 한번 볼게요. 24번은 1번 플랫폼 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는 설정을 통해 이게 이제 뭐냐면 조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런 조명의 전환을 통해 설정을 통해서 현대인이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암울한 상황, 어두워진다는 것 때문에 암울함을 보여준 게 아니라 이건 뭐 하는 거였지? 장면 전환, 장면을 전환하는 거였지. 자, 2번 보시면 옛날 신문이나 3년 전 신문이나 오늘 신문이나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이거였죠. 유사한 일상이 반복되는데 그 일상이 좀 모순적이고 그렇긴 했었어요. 네, 그런 반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4번 장녀가 해설자로 기능하며 다른 인물을 소개하는 상황에 대해 이제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소외 현상에 대한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얘가 이제 아빠의 상황도 잘 이해 못하고 뭐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가족 간의 관계의 단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 이게 인물들이 상상할 부분이 없었는데라고 변화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그러니까 왠지 이게 맞는 선진 이유를 알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인물이 말을 했는데 왜 그런 인물의 반응을 틀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 3년 전에 그런 일이 없는데 라는 걸 통해서 그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3년 전에 없었다고 반응했으니까 유사한 일상의 반복이 아니다. 같은 생각이었어? 근데 왜 이게 답인 건지 알겠다는 것도 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통해서 이걸 표현했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을 보인 걸로써 시사하는 게 그냥 되게 무감각해진 현대인들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의 면모를 인물의 반응을 통해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면 맞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인물들의 반응을 통해라는 부분이 보면 옛날 신문에 대해서도 그냥 그 신문의 내용도 잘 집중하지 않고 지금 것도 잘 집중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냥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거잖아.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 그러니까 그
그거에 대해서 이제 3년 옛날 신문을 읽을 때도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진짜 와 그러네? 뭐 이런 반응도 없고 그 다음에도 전에는 안 그랬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또 무덤덤하게 아무 저거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 반응을 얘는 3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네 라고 얘기하는 부분 보면 확실히 근데 얘는 근데 결론은 이 인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얘 3년 전 신문 읽을 때도 제대로 안 듣고 지금 신문 읽을 때도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그 3년 전 부분 때문에 이거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애들구나. 3년 전 부분 때문에 이게 단서가 되려면 정말 달라야 돼요. 얘가 듣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거잖아. 얘가 3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라는 대사를 우리가 이건 의미 있는 대사야라고 우리 여기에 이러지 의미 없는 대사들이 계속 반복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 대사를 의미 있는 대사로 받아들여 버리면 얘는 상대방이 읽고 있는 신문을 들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뭐 3년 전과 똑같은 대화가 돼야지 맞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안 듣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렇다. 자, 근데 플랫폼 부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이 문제에 별표를 쳐놓은 문제가 드디어 등장. 몇 번이냐면 27번. 2번도 틀린 분들도 제가 이제 잡아가지고. 근데 2번보단 이제 헐나. 2번보단 굉장히 괜찮은데, 여기 수준이 좀 있어, 이 문제는. 2번은 그냥 틀린 거고, 2번 틀린 애들은. 근데 5번은 틀릴 수 있도록 내긴 했지. 자, 여기서 보시면 약자를 보호하는 애 가로로 묶으면, 자, 약자를 보호하는 애 가로로 묶으면 이 약자를 보호하는 애 지금 뭘 꾸며? 법을 꾸며. 그럼 이제 법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거야. 그 법하고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하고 이거를 이제 통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었잖아. 그치? 법은 그들 편에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5번이었습니다. 왜? 5번? 근데 내가 5번이라고 다 알았어. 약자를 보호하는 법 요거를 그러니까 법은 원래 약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자를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지금 얘네들 이 작품에 나오는 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잖아. 그럼 이 문장이 맞아지려면 거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지. 그리고 그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작품에 있고 그 법보다 사람들은 근데 그 법을 어기면서 경제적 가치를 우선해야 이 선지가 맞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는 것 대신에 강자를 위한 법이 존재함으로써 경제의 가치를 추구하는. 근데 이 작품에 그러면 그 법이 있어야 이게 맞는 선지가 된다고. 지금 이 작품 안에 있는 법은 강자들 편에 있는 법인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선지가 이 작품과 맞으려면 지금 이거잖아. 약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 작품에 있는 법이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돼. 근데 그 법을 어기고 경제 논리로만 설명하고 있는 게 나와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이 되는데 이 작품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죠. 그냥 강자들 편에 있는 법만 있으니까. 약간 해석을 약자를 보호하는 법보다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법이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논리보다 이 작품에서 그런 법이 이 작품 안에 존재해야 돼. 근데 그 법보다 경제를 더 가치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야만 이 작품의 선지로 맞지. 근데 이 작품에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애초에 안 나오니까 이 선지는 틀리죠. 선생님 1번은요? 1번? 네. 네? 네. 아니 이거 육체적 맞아요? 아니 이게 돈 없어서 약자인 거 아니에요? 아니 난쟁이는 키가 작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너만 하는 아니 거고. 그러니까 맞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육체적 결핍이지? 키가 어떻게 작다는 육체적 결핍이 아니야? 아니 키 좀 작다고 육체적 너무한 거 키 120이야. 자기 자신이. 근데 나도 아니 키가 110이면 결핍이 있어. 자 조용히 해주세요. 경제적 결핍. 경제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란 그러니까 저도 그만. 경제에 빠진 문제들의 모습이 어디서
철거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을 뺏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이 도시를 더 발전시키겠다. 그리고 뭐 그런 모습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발전이라든가 성장은 물질을 더 중시하는 것과 연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돈을 이제 우리가 개발하고 다 그러고 그냥 부동산 개발이 다 뭐야? 우리 동네 빌라 싹 밀고 아파트로 짓겠어. 이건 뭐를 추종하는 거야? 근데 이거 자체가 법이랑 경제적 가치를 비교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것 같아요. 산업화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부조리 이런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 근데 법과 물론 그렇지 여기는 법도 그거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소공에서는 법 자체도 지금 이 경제적 논리를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법과 경제 이 돈만을 중시하는 사회와 같은 데야. 근데 지금 이 5번 선지는 법이 갑자기 약자를 보호하는 제대로 된 법으로 써 있어서 그래서 틀린 거야. 급격한 사회화, 산업화 그것 때문에 그걸 인간적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물질주의를 중시하고 물질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다 밀어내는 거니까 그 모습도 있는데 물론 이제 산업화로 인한 뭐 이제 빈민들의 어떤 삶의 이런 것들이 더 중점적이지만 이 부분을 틀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5번이 틀려지는 결정적 이유는 약자를 보호하는 법 이것 때문인 건 확실해. 근데 이거는 그렇고 출제자의 의도도 너무 냄새가 나. 근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원래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적 논리로 그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작품 이게 난소공에 맞는 선지가 되려면 난소공 안에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하고 근데 그 법보다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면서 경제적 논리만 막 피고 있어야 5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데 이 작품에서는 법 자체가 그들 편에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법 자체가 작품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5번이 맞다고 나머지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더 자세히 토의해 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은 이제 평가, 우리 원래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을 가져왔어. 워낙 이제 변형 문제들은 수준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괜히 이상한 문제들을 더 많이 푸는 것보다 이제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꼼꼼히 읽어보시라고 그걸 갖고 왔습니다. 자, 그쪽은 뭐 질문 없으시고요? 네. 35분. 35번. 보고에다가 질문이 되는 교육청에다가 질문한대요 지금. 저 5번 올라왔는데. 내가 처음부터 5번이 새로운 모습의 모든 것들이 먼저 나갈 것인가 라는 것에서 새로운 모습의 현실도 변화될 것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그러니까 뭐가 먼저 날아갈까라고 얘기한 건 뭐를 깔고 있는 거야? 먼저라는 건 얘하고 얘 중에 뭐가 먼저 날아갈까라고 질문했어. 자, 그럼 예를 들면 민규랑 은소 중에 누가 더 잘할까라고 해서 누가 더 잘할까 이러면 내 의식 속에서는 둘 다 뭐야? 잘할 건데 그 중에 누가 더 잘할까라고 말한 거지. 그럼 여기서도 뭐가 먼저 낡을까라고 얘기했다는 건 둘 다 뭐 할 거다? 낡을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변할 것이다라는 인식이 변해집니다. 그럼 4번은 왜 틀려요? 4번은 이 스승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똑같이 수업 시간에 안 됐어. 이 선생님께서 이게 변화하는 것들을 수용해 가시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틀렸대요. 이건 평가원의 의견인데 현실의 변화를 이끌어가 틀렸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배워가고 뭐 하려는 분이다 라고 보는 거지. 이건 일단 평가원의 시각이었으니까. 자, 그럼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는데 중요한 거 할 거야. 니들이 별로 안 중요하다 느낄 수도 있지만 자, 이거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푸시냐면 외우신 분은 빈칸을 채우실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게. 안 외웠을 수 있잖아. 어차피 안 외우신 거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 이 빈칸에 나라면 뭐를 쓸까? 내가 자습서를 만든 사람이야. 그럼 너 안에 나는 어떤 걸 설명을 쓸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좀 썼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자습서랑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해. 그럼 얘는 안 외워도 돼. 야, 잘 들어. 왜 떠드니, 조용아. 자, 들어봐. 우리가 국어를 잘하는 마인드를 알려줄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시험을 잘 보는 마인드. 자, 서울도 잘 들어야 돼. 서울아. 자,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습서 서술자다, 저술자다. 그럼 여한이가 난 어떤 내용을 써줄까? 라고 생각하면서 쓰라고. 안 외웠을 때 지호야. 지호야, 네가 쓰면 돼. 그리고 자습서랑 비교해. 비교했는데 비슷한 내용이야. 그럼 걔는 안 외워도 돼. 왜냐하면
공부를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안 했을 때 지금 이걸 해야 되는 거야. 공부할 필요 없어. 읽고 아 이거는 뭘 거야 이렇게 네가 생각하면서 쓰는 거야. 자 근데 제일 중요한 장면 생각하고 썼는데 자습서랑 나랑 너무 달라. 자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자습서랑 맞짱 뜨지 말고 자습서의 내용을 빨갛게 여기다 쓰면서 얘는 내가 외워야겠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는 시험장에 갈 때 사실상 얘만 외우고 들어가면 된다니까? 물론 내가 이제 다 또 정리해가고 그날 뒷본날 갖고 오겠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야.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안 외운 지호도 잘 생각해서 쓰시면 돼요. 승화도 마찬가지야. 승화도 안 외웠을 거잖아. 그렇지 그런 마인드로 지금 우리 명지고 이번 누나 선생님 어디로 튀실지 모르는 연극 한번 시키시고 시험 보시겠다는 말이에요. 빨리 나눠줘라. 자, 선생님 연극만 시키시고 말이야. 그런데 그리기도 있어. 선생님이 논술 수업이었구나. 진짜 너 연구지 설명을 안 하셨어? 연극하고 뭐 그림 그렸다는데? 네, 그랬어요. 아니 근데 전문한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그거 우리 뭐 파일을 그렸어. 천사 그리라고 하는데요? 아니 그 자 이제부터 자 얘들아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해야 돼.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저자라면 내 마인드로 너무 찍는